가게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아, 뜨거! 저 오늘 장을 본 저의 소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아니, 정말 뜨거웠죠. 강세장이 원래 장중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야, 이거 정말 기억이 안 나. 언제 이걸 봤는지. 제가 그래도 좀 경력이 됐잖아요. 주식시장 참여한 지.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쪽 지점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시장에서 환영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 우리 여기 서대문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돈이문. 돈의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연결인데요. 돈의 문이 열렸어요. 돈의 문이 열렸네요. 그래서 진짜. 야, 우리가 여기 오면서 돈의 문이 열리면서 막 야,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하면서 계속 올라. 못 팔아 팔고 싶은데 못 팔아서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놓고 계속 올리는. 오늘은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럴 거라 모두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만 해도 미국 증시가 1% 중반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 오겠구나.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지, 견뎌야지. 70포인트 올랐었으니까. 견뎌야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1%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지금 4거래일 동안에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죠? 이틀 만에 100포인트가 넘게 오르는 거고 100포인트 오른 거지. 마치 종목들도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장세였잖아요. 지난 한 해간. 근데 나라별로도 오른 나라가 지금 1등이잖아요. 코스피 수익률이. 오른 나라가 계속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전 세계에서. 그건 뭐 분명히 맞지. 우리는 뭐 저쪽 추가적인 폐쇄, 봉쇄 이런, 물론 우리도 봉쇄는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영국에서 하는 봉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거기는 먼저 학교도 아예 못, 우리도 뭐 안 가긴 안 가는구나. 근데 하여튼 뭐 조금 더 거기가 좀 심각한 봉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걔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 우리는 그렇게 안 봐도 서양 애들은 얘네가 제일 빨리 회복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런 장세가 오는 것 같고, 또 하나 아침에 제가 멘붕 빠졌잖아요. 카메라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찍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게 있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의 달러의 흐름, 달러 지수, 달러 지수 흐름인데, 이렇게 좀 해봐. 나 손가락으로 좀 이런 거 한번 해보게. 잠깐 뒤로.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가 현재.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90 깨졌고요. 요 전에 요거하고 같은 가격이 2018년 1월 달에 있었어요. 2018년 1월 달까지 장이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환율이 강세인 동안에 2018년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강세.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지금 달러는 약세, 지금 시장 좋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넘어가면 한국 시장도 어려워진다 라는 건데, 자, 요걸 조금 더 넓혀서 볼게요. 네, 이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우장창창 달러가 가격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2년도부터 떨어집니다. 2002년도부터. 네. 근데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서 잘 모르시겠다. 9.11 테러. 2001년도 아닌가요? 2년도예요. 제가 그날 내 옵션이 다 박살나는 날이라 2002년도 9월 잊을 수가 없어.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옵션을 안 해. 산산조각 나더랬어. 2001년 같은데요. 2002년 또 내기할까요? 내기합시다. 2002년도에. 뭐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큰 거 한번 걸어봐. 큰 거 한번 걸어. 내 자신 있어. 탕수육 대짜 내기 할까요? 탕수육 대짜. 탕수육 대짜. 자, 그래서 이때 그 그린스펀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꽤 오래 끌고 가죠. 네. 끌고 가면서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르고 버블이 나고 부동산은 난리가 나죠. 네. 그러고 나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났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데자뷰야? 이걸 이렇게 오버랩? 하여튼 뭐 그런 거 겹치기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금리가 똑같이 낮아요. 근데 2018년하고 다른 게 금리가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달러 약세가 지난 2018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안 멈출 것 같다. 금리를 안 올릴 거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안 올릴 거에 대해서는 오늘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이 발언이 있어서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침반 훌륭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나침반이 되고 있어요. 네. 길을 잘 가야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1.6%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0.8% 초강세였고요. 이 돈의 문을 연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의 중심이다. 돈의 문이. 그러네요. 돈의 문이. 그치? 네, 돈의 문이 그쵸. 여기가 금융시장 우리 너무 중심으로 의미하네. 왔네. 네. 어? 저희 여의도가 아니고 여기가 한국의 월스트리트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D타워 돈이문 3층에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여기를 금융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 그러면 여기로 절을 하는 거 아니야? 메카가 되면? 그렇죠.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죄송합니다. 개인 네. 투자자들은 7천억, 4,700억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1,300억씩 매도했고 기관은 5,300억, 2,800억씩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끈 장세였습니다. 네, 개인들 정말 돈이 넘치네요. 그렇죠.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정말 안달복달. 그래서 악재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만의 입장으로 보면 악재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간다. 그쵸. 그게 최고 악재야.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 그것도 되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대체 자산은 부동산이야 지금. 근데 지금 그 부동산에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고.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시장 차 규모 차이가 너무 나. 부동산이 너무 커. 그래서 그쵸. 얘네가 2, 3%만 넘겨주면 주식시장은 2, 30% 증액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중에 제일 높은 종목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철강입니다. 뿅. 네. 글로벌 철강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12월 달 중국의 열연 가격이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열연 가격도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1,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예,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철강 업계가 내년도 정부 부양책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원부자재 가격 강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평균 5% 이상의 철강제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했고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와 유럽 철강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지역들이 이제 코로나 타격으로 고로 가동을 대폭 축소시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요 회복으로 생산 설비를 재가동하고 있으나 고로의 설비 특성상 가동률이 회복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입제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당분간 이러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 오르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내 철강사들의 철강 가격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스코가 4일 이제 열연 가격을 톤당 8만 원 인상하겠다 계획을 밝혔고요. 현대제철도 올해 1분기에는 철근 가격을 지난 4분기 대비 톤당 3만 원 인상한 71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계속 올리는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철강 포스코 4% 올랐고 현대제철 6% 올랐고 중소형 철강주들은 뭐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썩은 이빨들이 부활하네. 네, 진짜 썩은 이빨들이. 안 오르는 업종이 없습니다. 이 지금 썩은 이빨들이 하나하나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는 건설이 부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젠 철강. 야, 은행 썩은 이빨이 부활하면은 이제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 예. 그렇죠. 예. 은행 요즘 자주 언급해 주시네요. 썩은 이빨이니까. 썩은 이빨. 썩은 이빨만 골라서 하자 이런 거지. 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웠던 종목 대우건설이죠. 네.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오늘 12.4%나 올랐습니다. 대우건설이. 지난번에도 외국 거 이라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수주들 말씀드리면은 이제 3조 원대 이라크 신항만 공사도 있었고요. 네. 2조 원대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4조 원대 구리시 도시개발 사업 이런 수주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금 수주 잔고가 38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흑석동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를 보니까 공사 금액이 4,5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액이 8조이고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른자잖아. 영양가가 많거든. 국내 주택은 건설사 입장에서 완전 노른자예요. 향후 기대감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런가요? 지금 연타로 터졌잖아. 그러니까 성장성이 위로 올라갈 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주식 우리가 그동안 해봤지만 정체되어 있는 놈이 수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순간에 주가가 가장 세게 붙는 거니까 지금 그 장면 지금 연타잖아. 땅땅땅땅
지금 4연타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래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뭐 딱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네요. 특히나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 그러니까 저평가, 이 썩은 이빨이 살아나는 거는 이게 부활의 징조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아주 세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썩은 이빨만 공략을 잘해도 여러분 부자 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인기 절정은 비싸지 항상. 그렇죠. 인기 스타한테 사인 받으러 가려면 힘들지. 앞으로 빨리 오십시오. 우리 안지원 PB 조만간 조금만 있으면 사인 받기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몸값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3월 중순에 이제 공매도가 제한되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1월 달부터 공매도 제한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네, 네, 움직임을 보면요. 첫 거래일에 말레이시아 인덱스가 2.6%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떨어졌어. 공매도가 풀리면서. 2.6. 그럼 인덱스가 2.6%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뭐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까 보니 헬스케어 업종이 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헬이네. 그 다음으로 떨어진 게 산업재 1.8%. 그냥 바이오가 폭락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의료용 장갑을 생산하는 회사가 10%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이 장갑 수요가 하락하겠죠. 라고 생각하니까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도 3월 중순부터 이제 공매도 제한이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럴 것 같다라는 그대로 3월부터는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이 공매도 제한을 연장을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9월에 공매도 연장이 한 번 더 될 때 박용진 의원이 그때 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과연 이번에도 공매도 제한이 연장이 될까요? 연장되기 논리적으로 좀 어렵죠. 사상 최고가에서 공매도 제한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공매도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주가 지수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하게. 그렇죠. 응? 돌멩이에 그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돌멩이를 뜨겁게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하는 것처럼 냄비처럼 말고. 지금 좀 천천히. 속도가 좀 냄비 정도 수준이야. 좀 빠른 것 같아요. 전기 주전자야. 올리자마자 물 끓어버려 지금. 그래서 좀 뜨겁게 해서 천천히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너무 급하지 않으려면 공매도도 효용성이 있다. 저는 공매도 안 합니다. 공매도 안 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효용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겠죠. 네. 네,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그럼요. 반드시 그건 안 되지.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열어주고 그렇죠. 그렇긴 해야 되겠죠. 하나씩 정책이 좀 바뀌어갔으면 뭐 좋겠어요. 인버스 하듯이 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해요. 개인들이 공매도를 참여를 하기에는 네. 가능은 하지만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예고를 해드린 벤 버냉키 네. 전 페드 의장이 미국 제로 금리가 지금 4년 더 간다라고 4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2024년, 23년도 아니고 지난 3일 전미 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열린 토론에서 버냉키 전 의장이 연준이 정책 결정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틀을 변화시킨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미 연준이 지난 8월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더라도 금리 인상 없이 감내하겠다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를 하회하는 기간 이후에는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적당히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이다라고 그렇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이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연준의 행동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주로 이끈 요인이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2008년보다 더 완화적이다. 그래서 4년 정도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쓰리곤데 분위기가? 그렇죠. 아까 그 달러 약세와 연결 지어가지고. 네. 무섭다. 그렇죠. 과연 근데 4년 동안 어쨌든 이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GDP 사실은 GDP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발생시켰던 총량이잖아. 돈으로 네. 환산한.
경제는 그 정도 가는 게 맞는데 GDP 총량 규모 대비 돈의 양이 몇 배나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이미 깨진 거야.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이렇게 거품이 나는 건 이거 대비 이렇게 많이 풀린 돈, 총 통화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계속 이건 뭐냐면 통화량이 느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바람 넣겠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런 아, 좋은 뉴스만 계속 들리네요. 걱정하지 말라,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또 들립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그리고 2021년에 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두로 보고 있는 게 ESG 네. 환경 이슈거든요.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그 회사들의 채권 매입은 줄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ECB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가격의 상대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에 비례해서 채권 구매량을 결정을 하는 시장 중립성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고수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리가르드 총재가 ECB 정책 전략 리뷰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 같은 원칙이 깨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책 변화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특히 석유, 가스, 항공업체들이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이 ECB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도 사실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2021년 6월 은행 대상으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최근 호주와 캐나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최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데 가입하는 등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 친환경 관련한 움직임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ECB처럼 이 채권 구매를 할 때 기후변화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특히나 적극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개 기업 같은 데는 한 개 기업 아니더라도 채권 발행을 해야 자금 조달을 해야 돌아가는데 네, 자기네가 지금 공장 굴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채권 발행해서 안 사주는 거, 주요 한 메이저 매수자가 그렇죠. 안 사주면은 소화하기 힘드니 네, 사업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게 이거 안 되겠다고 일단 눌러주는 거지. 기분상으로 눌러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네요. 예전부터 사실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왔었다고 해요.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의 채권 매입을 하지 말아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네. 특히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침소봉대할 가능성은 높지. 네, 이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사실 돈도 많은데. 그렇죠. 친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21년에는 또 과연 또 2차 랠리를 뿜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자산시장은 돈이 넘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침소봉대시켜. 그냥 뻥튀기 빵빵 튀겨. 팝콘 시장이야, 팝콘 시장. 웬만하면 띄워서 막 오 좋겠네 이러고 막 해서 저는 제가 요즘 초능력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셨죠? 제가 말한 종목 어떻게 되는지. 아, 난 내가 초능력자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내 눈을 돌리면 막 삐삐삐 나 마이다스 같아. 마이다스는 손이라도 됐지. 난 눈만 돌려도. 이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메신저 보내니까 네. 누가 본 것 같아. 올랐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러다 정신병자들 되겠어. 과잉자에 의한 정신병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필요하겠죠? 네, 현금 비중 또 늘리고 계신가요?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좀 뭔가 좀 사이클이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요.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큰일 났다 이랬는데 오후에 띠용. 그러니까 이 주식은 구할이 운이야. 세용지만 해요. 세홍지마? 네. 세홍지마 아닌 거 같아. 운인 것 같습니다. 네, 운 같아요. 네.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는 올해 돈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